챙긴다. 우리 집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지난주에 우리 질문이 있으셨는데 시간 관계상 잘린 분이 계셔서 그분 질문을 받고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어서서. 네. 네. 네, 개돈탕 가방은 좀 옆에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일어나서. 네, 안녕하세요. 에버랜드 근처에서 온 김정수라고 합니다. 강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강사님 너무 재미있으시고 감동도 주시고 참 좋은 강의를 잘 듣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아니시죠? 제가 웃기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자꾸 제가 웃기려고 해야 하는데, 선생님 자꾸 웃기려고. 아니,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가 감독입니까 뭡니까? 지금 다 감독님들 있는데, 왜 본인이 NG를 하냐고요. 그냥 본인 얘기만 해주세요. 앉지 말고 일어서서 해주세요, 선생님.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지금 안 자르고 있으니까. 네. 예, 처음에 제가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실 것 같아요. 지금 당신 재밌는데, 처음부터 재밌진 않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됐냐. 그러니까 소통을 하시잖아요. 네. 소통을 하시는데, 그 처음이 정말 처음이었을 때는. 네. 앉아서 편하게. 네, 그러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너 처음에 재미없었지? 근데 지금 재밌게 하니까 어떻게 그 비법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 나와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네.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반응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자,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봤던 제 동생이 있거든요. 친동생은 아닌데 아주 가까운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 고등학교 뭐 다 봤으니까 그 친구가 저 청소년 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뭘 실수하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됐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자, 웃기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하냐고요. 선생님 참 욕심 많어 개그에 진짜. 자, 본인 소개 살짝 하고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온 이승이라고 합니다. 그 창욱이 형님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런 동생인데요. 제가 강의하시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글쎄요. 어렸을 때 제가 본 창욱이 형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철없고 그러니까 거의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구장이었어요. 굉장히 개구장이었고요.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그 형이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해도 더 재밌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정신줄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던 형의 모습들이 약간씩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냥 친형처럼 느껴지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한 방울도 섞지는 않았지만, 예, 그런. 만회하려고 하지 마. 만회하려고. 자, 이거 맞춰줍시다. 더 이상한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러니까 웃겼다기보다 까분 건 어렸을 적부터 까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두 가지 때문에 까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래 까불게 태어났고, 두 번째는 제 열등감을 감추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맨 얼굴을 보여주는 남자는 정말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내가 이 남자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의 편안함을 느끼거나, 두 번째 자기 얼굴 자체에 너무 자신이 있거나. 근데 이제 얼굴도 자신 없고 편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만날 때마다 뭘 이렇게 막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도 딱 거의 그렇게 되고 사람의 표현도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 맨 얼굴을 안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슬프면 슬프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기 솔직한 걸 안 보여줄 때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죠.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편안하고 사랑적인 그런 신뢰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너무 내가 열등감이 많고 자존심이 세고 내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감추는 건데, 목소리에도 가면이 있고 얼굴에도 표현에도 가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웃기는 거를 원래도 웃겼지만 이렇게 좀 가면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도 쓰다 보니까 그게 나중엔 제 얼굴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좀 많이 봤죠, 우리 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정신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싶었을 때는 제가 뭔가 변화된 걸 누군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나 이거 체험해봐서 내가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제 성악 레슨만 했지 아예 새로운 장르잖아요. 아예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없었어요. 근데 그 원리는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내가 그걸 어떤 상품으로 만든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걸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제가 레슨 해준다고 하면, 야, 그게 뭐 세상에 나 들어보지도 못한 분야인데 왜 레슨을 해줘? 이럴까봐 이제 제가 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돈 주는 것 좀 그래서 제가 점심을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저 점심 사줄 테니까 저한테 레슨 받으십시오. 군인 형이었어요. 직업 군인. 약간 그 세상에 좀 잘 모르는. 그렇지만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 안 하는. 그래서 이제 그 형을 만나가지고 3번을 레슨을 엄청 있는 정열대로 막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안 나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제가 쓰면서까지 레슨을 해줬는데 자기는 안 나오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 제 심리 상태는 쪽팔리더라고요. 간단하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막 해주겠다고 해놓고.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왜 그 사람이 그랬는지 좀 알게 됐어요. 그건 마치 제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막 여자하고 이렇게 뭐 우리 좀 데이트합시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교감이 되고 또 손이라도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그냥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갑자기 나 준비도 안 됐고 저 사람과 정서적인 교감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와 좋아. 물론 그런 분도 계셔요. 너무 굶주리고 막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막 그런 분들 계셔요. 저희 연구소에도 한 분 계셔요. 여자 실장님인데 본인을 비군이라고 하면서 너무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대부분의 여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가운데도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좀 3분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의 보편적 마음이 여자의 심리하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무대에서. 뭔가 순서를 지켜야지 이렇게 마음을 차곡차곡 열어주는데 자기가 그냥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갑자기 이렇게 다가가니까 이제 그 형이 뒤로 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보이스 컨설턴트로 처음 한 레슨은 완전한 실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무대는 끼가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끼 없는 사람은 절대 무대에 못 서요. 강사 되려고 하는 분들 특별히. 근데 끼만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완전한 삼류가 돼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는 끼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좀 천박해요. 그리고 그거는 무대화 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전문 용어로 그건 노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노가리. 노가리 깐다. 이렇게 깐다. 예? 노가리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노가리 까고 막 웃기고 뭐 여자 번호나 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작품이나 상품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끼가 훈련을 받아야 작품이 되든 상품이 되든 한다. 통제되지 않는 열정은 남을 부담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 자체는 통제된 열정이 그게 진정한 열정이지, 통제되지 않는 열정은 그건 자기와 남을 되게 부담스럽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바로 연기고, 그게 바로 강의고, 그게 바로 서비스고, 그게 영업이고,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전부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끼가 있는 여자인지 없는 여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오케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해보면 돼요. 해보면 압니다. 물어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봐야 된다고요? 해봐야 된다고요. 해봐야 아는 거지, 물어봐서,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최소한의 것은 물어봐야 돼요. 최소한의 것은.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남자 운전처럼. 오빠, 차 좀 물어봐. 다 나와. 가다 보면 다 나와. 길을 다 통하잖아. 다 나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요즘 하도 세상이 복잡해가지고 안 나와요. 모르는 건 물어보고 이제 본인이 알았으면 해봐야죠. 미인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용기 있는 자. 누가 미인이라고요? 나! 선생님을 보는 순간 용기가 없어지고 싶네요. 나 용기 없어. 나 비겁해. 완전 비겁해. 나 비겁한 놈이야. 누가 미인이냐면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자만 미인입니다. 이쁜 여자가 미인이 아니라. 이쁜 여자가 자기 이쁜 거에 대한 값을 세상에 요구하잖아요. 반드시 팔자 세게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 페이스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뉴 페이스. 남자들이 왜 채널을 계속 돌릴까요? 뉴 페이스를 많이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뉴 페이스는 계속 올라와요. 네. 진짜 미인은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자죠. 근데 그 미인을 차지하려면, 내가 그 미인이 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그래서 용기 없는 자는 절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용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시도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서 그 여자에게 제의해보고, 그 사업체에 가서 제의해보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 아는. 네. 그게 더 큰 성과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되겠죠. 여러분, 꼭 전 이걸 소개하고 싶어요. 강사가 되는 법은 대한민국에 명확하게 알려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 단체만 마치면 무언가 메신저가 되겠다, 이런 데는 없어요. 근데 어쩌면 삶이라는 이 전체의 학교도 그래요. 어디만 뭐 하면 뭐 그 코스 안에 딱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자들만 그런 세상에 들어가냐면, 가만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시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시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시도하십시오. 그래야 자기의 메시지가 생깁니다. 오늘 요것이 주제인데요. 삶은 공연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연의 되게 짧은 요소가 두 가지인데, 자기의 소리를 그들의 표현으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강의이자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자기의 소리를 그들의 표현으로 하는 거.
그럼 자기의 소리는 뭐냐면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메시지.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체험한 거. 근데 이거는 반드시 자기의 뇌세포 말고 체세포를 통과한 걸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한테 어떤 공연다운 공연을 하려면. 무슨 세포요? 체세포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은 온 몸에 있는 거거든요. 감각으로, 기억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얘기해라라고 하는 말은 뭘로 하라는 겁니까? 그럼 몸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몸의 경험치로 해라 이 말이에요. 삶의 경험치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안 거 말고요. 자기가 깨달은 거. 그걸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들은 거 말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 그리고 자기가 삶으로 해본 거. 그러니까 껌 말고요. 이렇게 진짜 똥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의 오장육부를 다 거친 말. 그거를 해야 일단 자기의 메시지가 형성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의 메시지는 강한 결핍이기도 합니다. 너무 풍족하잖아요. 자기의 메시지가 결핍될 때가 있어요. 너무 풍족하면 막 이렇게 다 막 아빠 막 엄청 잘 사시고 막 가족끼리 막 주말에 자기네 집 요트로 막 이제 막 크루즈 여행하고 막 뭐 그 정도는 되잖아요. 우리 뭐 요트 없으면 부모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아저씨잖아요. 요트 있고 막 차 막 몇 대씩 있고 막 에?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막 그런 거 너무 풍족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돼. 내가 이 남자 원하면 저 남자 나 좋아하고 내가 이 사업 하고 싶으면 이 사업 내 마음대로 돼버리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 메시지가 이렇게 딱 형성되기가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핍은 자기의 메시지를 형성하는 그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핍하다. 나는 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결핍하다. 난 내 엄마의 관계가 결핍하다. 나는 내 남편하고의 관계가 결핍하다. 라고 하면 그걸 에너지로 삼는 것도 되게 현명한 방법이죠. 자꾸 막 아휴 진짜 나는 왜 이러냐 진짜 다른 애들 만나보니까 오빠 겁나 잘해주고 막 오빠 겁나 잘 살고 막 우리 오빠 막 겁나 나 얼굴 쳐다보고 있구나 진짜 아 눈 확 찔러버려 씨 나 진짜 너무 짜증나 나 진짜 나 씨 완전 결핍이야 나는 진짜.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어떤 정서적 결핍이 있거든요. 인간에게. 그걸 에너지로 쓸 것인지 맨날 그거 갖고 험담하고 힘들어하면서 아이씨 누구 아버지는 뭐 이렇게 해줬다는데 뭐 아 진짜 누구 오빠는 막 이렇게 해줬다는데 뭐 오빠 뭐 솔로몬의 절대 반지 안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알아? 까르띠에라고 적혀있어. 까르띠에. 진짜 까르띠에 하나 사주라. 진짜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거나 진짜. 아 진짜 완전 짜증나. 이거 예? 그렇게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결핍도 에너지고 강한 고집도 에너지예요. 강한 고집도. 강한 신념도 에너지입니다. 강한 사랑도 에너지죠. 그러니까 뭔가 무대에 서려면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강한 결핍이든 강한 집착이든 강한 신념이든 예. 강한 사랑이든 그래야 자기의 메시지가 형성됩니다. 안 그러면 무대에서는 색깔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난방 보세요. 강하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강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정말 좀 그렇거든요. 그 나중에 조용히 쪽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랑 같이 이런 거 개인적인 감정 이렇게 방송에 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요 방송하다가 알아냈는데 제가 보통 좋아하는 색깔은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밤색이나 가을 느낌색 있잖아요. 그런 색깔을 전 좋아하는데 어느 날 방송에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전 제 옷 입고 나왔거든요. 거기서 주는 거 안 입고. 근데 사람이 안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무대에서는요, 이런 게 되게 사람이 이렇게 딱 나중에 브라운관으로 볼 때 훨씬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무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딱 이런 색이 없으면 무대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다 잊혀져요.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애플 보세요, 디자인. 딱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서 뭐 거기서 핸드폰 내놓는 거에서 전 세계 이슈에 예. 미국의 이슈가 아니라 새벽에 막 살라고 줄 서 있고 막 모질이들 그런 거 가지고 사면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기 색깔을 명확히 하려면 무대에서 그렇게 하려면 강한 결핍이든 강한 사랑이든 강한 신념이든 강한 고집이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두 번째 원리가 이겁니다. 나의 소리를 그들의 표현으로. 자기의 소리를 자기의 표현으로 하면 사람과 소통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너무 강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반대로 엄청 잘 받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너무 강한 여자하고 살기는 쉽지 않아요. 누군가는 우습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자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인간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여자 A, 남자 A 뭐 이렇게 있대요. 남자 A는요 여자 B랑 꼭 결혼하려고 한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남자 B는 여자 C하고 그럼 누구 남아요? 여자 A, 남자 C. 절대 결혼하기 싫어요. 여자 A 얼마나 생각이 있는데. 왜 C하고 왜 결혼해요? 뭐 진짜 내면의 능력도 없고 사회 능력도 없고. 그러면 이제 남자 C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 못 합니까? 아니에요. 막 필리핀, 방글라데시 막 제가 사는 동네에 그런 분들 모셔와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 막 슬픈 일도 있지만 그리고 와가지고 막 적응 못하고 막 그런 문제도 있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결국 누구만 남아요? 여자 A만 남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 A라는 것은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똑똑한 여자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되게 피곤해요. 똘똘이 스머프 같은 사람. 이렇게 모든 거 다 알아. 팍 딱딱딱 하고. 오빠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얘기만 안 하는 거야 진짜. 나 한눈에 다 보이는 사람이야 진짜. 나 진짜 얘기 안 하는 거야. 나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 다 알아. 자, 본인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웃어보세요. 세 분이 웃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기 되게 막 커리어 우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커리어 우먼이야. 나 한 번 보면 딱 나와. 그런 사람들은 옷도 절대 허투루 안 입어요. 엄청 스타일리시해. 걸어다니는 것도 이렇게. 나 완전 커리어 우먼. 세상에 아쉬울 거 없어. 이 지혜로운 건 아니죠. 똑똑한 거죠. 자, 그러면 내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들의 표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표현이 무엇인지 오늘 그래서 소개하려고. 그들이 알아듣는 표현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들의 표현. 전에도 한번 말씀을 살짝 드린 적이 있는데 교정기관에 강의를 갔는데 전 솔직히 아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옷을 그렇게 이렇게 본인이 갖고 오세요? 그러는데 제가 이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제 옷을. 제가 평상시에 입는 옷을 저는 방송을 할 때나 강의를 할 때 제가 다 해요. 그리고 저는 포켓 스퀘어도 저는 웬만하면 해요. 이렇게 여기 뭐 행거치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는 꽃도 달 때 있어요. 여기 양복에 보면 여기 꽃 다는 그 플라워 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 달지 않아요. 저기 영국에 있는 공작들이 달아요. 근데 저는 한국의 공작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냥. 뭐 공작 아니면 저는 뱁새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딱 달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강의가 끝나면 이걸로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기도 해요. 이렇게. 선생님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어떤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 이벤트용으로도 주고. 그런데 교정기관에 그렇게 옷을 강의를 똑같이 평소처럼 입고 간 거예요. 이렇게 수트에다가. 그때 여름이라서 수트도 아니고 옆에 캐주얼한 바지에다가 위에 하얀색 자켓에다가 포켓 스퀘어 보라색 탁 하고 타이도 완전 이렇게 타이는 안 했는데 셔츠 되게 그런 거 입고 신발도 그냥 일반 아저씨들 신는 거 말고 로퍼 같은 거 막 되게 그때 뭐
스웨이드라고 하는 브라운 스웨이드의 양말도 다 신경 써서 반스도 신경 써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근데 딱 교정기관에 딱 갔는데 제가 딱 사람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아이쿠야. 뭐가 아이쿠야예요? 그렇죠.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고 신발은 보니까 하얀색 고무신이나 그 브랜드 없는 운동화인데 좀 너무 안 좋은 거 그걸 신고 있고 다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저만 교정기관에 강의하러 왔다는 사람이 제 되게 보라색 좋아하거든요. 또라이들이 보라색 좋아하는데 보라색 땡땡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포켓 스퀘어에다가 흰색 그러면 색깔이 쫙 이렇게 티나거든요. 거기다가 벨트도 뭐 일반적인 거 안 입고 완전 패셔너블한 거 하고 막 스웨이드, 브라운, 막 양말 이렇게 물고기 열대 물고기 이런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다 입고 와버렸고. 근데 그분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제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뭐 여러 생각을 하겠죠. 저 순간 옷을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네. 누군가하고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죠. 선생님 까서 거기 들어가고 싶네요, 지금. 자, 선생님 까서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 순간 그 생각도 했어요. 저 옷 그냥 이렇게 이것만 떼고 달라고 그럴까. 다음부터 강의 올 때는. 나도 그냥 흰색 고무신 신고. 여러분, 옷은 그렇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누군가와 소통하는 삶의 공연을 하길 원한다면 내 마음의 옷은 그분들이 입는 거랑 똑같이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어딘가에 소개하려고 할 때, 그래서 선교사로 모든 각 종교들이 갈 때는요, 다 그분들 거기 사람들이 입는 옷 입어요. 그 몰몬교 이렇게 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여기 이렇게 팻말 달고. 근데 그분들은 옷 항상 어떻게 입습니까? 항상 셔츠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입는다고요. 사람이 그래도 호감 가게끔. 제가 좀 여기다가 닮은 그런 분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달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영어 성경 공부 관심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그 신앙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들의 그런 행동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죠. 그리고 기독교든 천주교든 그 뭔가 그걸 전하러 가는 사람들 보세요. 한국에 와서 같이 상투 틀고 같이 한복 입고 같이 집신 신고 그래야지 그거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표현의 챕터 1은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는 거다. 나만 멋있는 거, 나 멋있는 옷 입을 수 있고, 나 멋있는 옷 살 돈 있고, 나 뭐 잘났고, 뭐. 그게 다 마음의 얘기거든요. 나 잘났어. 뭐 나 공부 많이 했어. 뭐 나 이때까지 뭐 그렇게 남한테 험잡힐 일 안 했어. 이런 걸 갖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30분에 먹었습니다. 계속 안 보는 거예요. 제 강의를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허리띠, 그 다음에 포켓 스퀘어. 그 모든 소품은 제가 늘 패셔너블하다고, 나는 늘 세계 어디에 가도 나는 괜찮을 만큼 멋있다고 제 나름은 자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철저하게 소통의 방해물들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나는 강의할 때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되게 멋지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옷은 그렇게 입어야죠. 때와 장소를 맞춰서 입어야죠. 그렇지만 어쩌면 사람을 만나는 통로는 그렇게 화려한 옷은 아닐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 돌아가실 때 대단한 관에다가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여기 상여를 이렇게 2개 짝대기에다가 법정 스님 그냥 옷, 수의 그런 거 입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삼배적삼 같은데 그냥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화장했습니다. 추기경도 돌아가실 때 절대 화려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기경 무덤이요 되게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돌아가셔도 소통하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그분들 거기 찾아가거든요. 자기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분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마음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뻐기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살았으나 뒤진 거죠. 네.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네. 나는 이때까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